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중소기업 5년차 출하부서 과장급입니다. 40대 중반이고 연봉 3,700만원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현장으로 1월부터 잔업이 없어졌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이 중소기업에 좀 늦게 들어가셨네요. 맞죠? 입사를 좀 늦게 하셨습니다. 40 중반인데 5년차라고 하면 이제 한 40 정도? 40 끝자락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일 하다가 중소기업 들어가신 것 같아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통 중소기업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받아주긴 하지만 요즘에는 또 회사만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이분이 늦게 입사를 했습니다. 다닌 지 5년 차. 그러면 이제 2011년쯤에 입사했단 말이죠. 과장이다. 보통 중소기업이 좀 승진을 빨리 해줘요. 네, 과장까지. 근데 문제는 과장 1호부터 좀 승진을 잘 안 해줘. 왜냐하면 이제 과장에서 차장급 올라가면 월급이 좀 많이 상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면 과장은 좀 빨리 달아요. 일반 사기업은 보통 이제 사원에서 대리까지 4년, 대리에서 과장까지 4년이거든요. 최소 기간이. 아무튼 연봉 3,700. 얼핏 보면 좀 적은 금액 같습니다. 근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중소기업이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봉 3,700이면 평달에 이제 기본급이 한 3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렇습니다. 과장급이. 물론 여기보다 더 주는 것도 있어요. 여기보다. 여기보다 적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뭐 3,500, 3,400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연봉으로 과장급 3,7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분이 과장 단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5년 차니까. 예. 과장 단지 오래 됐음에도 3,700이면 좀 문제 있는데 과장 단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뭐 3,700이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잔업특근 같은 건 별도예요. 잔업특근 다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로 3,700이 아니라 그냥 이제 기본 연봉이 3,700 이제 추가로 더 일하면 더 받고 아마 그런 구조 같아요. 출하부서면 잔업특근이 있을 겁니다. 출하부서가 뭐냐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내보내는 거.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걸 출하라고 합니다. 보통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이제 화물차 같은 불러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이제 팔레트 같은 적재해가지고 그 적재된 물건을 이제 지게차로 떠가지고 화물차 불러서 그 실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출하 쪽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의 어떤 그런 물품 같은 거 관리하고. 그래서 잔업이 보통 있거든요. 현장직이면. 근데 요즘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올해부터 잔업이 없다. 주말에 이제 일거리가 없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잔업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잔업을 좀 했었는데 올해부터 잔업이 뚝 끊긴다. 그래서 뭐 저녁 일찍 퇴근한다. 주말에도 뭐 불러준 일이 없다. 그래서 좀 올해 회사가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보통 중소기업에 돈을 많이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잔업특근 많이 하면 돼요. 잔업특근. 네. 그 잔업특근 많이 하면 그래 돈이 좀 되거든요. 이 회사를 제가 정확히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잔업 수당을 아마 시간당 한 15,000원에서 2만원 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OT빨로 좀 채워가지고 그래도 월급을 좀 올려봤는데 문제는 이제 OT가 없다 보니까 잔업이 없다는 얘기는 회사에 내보낼 물건이 많이 없다는 거죠. 회사에 이제 나갈 물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우리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찾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 안 팔리는 거죠. 예전만큼. 안 팔리다 보니까 옛날만큼 또 물건 생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갈 물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같은 거 줄고 불안불안한 거죠 이게. 이렇게 잔업특근 없으면 이제 월급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누구는 이런 얘기 하겠죠. 야 저기 왜 있어? 딴 데가 저기보다 더 많이 준 데로 가란 말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남아 있어야 돼.
지금 좀 딜레마인 게 뭐냐 하면, 아마 이 글을 적으신 분도 월급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이직이 쉽지 않습니다. 이직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공장에서 보통 일이 없으면 우리랑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그 공장도 일이 없어요. 보통 그래요, 여러분. 보통 업종에서 특정 기업만 힘들고 특정 기업은 안 힘들고 그런 거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 A 업체가 힘들면 B, C, D 다 비슷해요. 이렇게 처지가 비슷해. 이직하기 좋을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일이 많은데 사람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이직을 해서 뭐 내가 받는 연봉보다 좀 올려받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직할 곳이 없어요. 이게. 그럼 남아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좀 일을 못해도 남아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거든요. 나이가 많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붕은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회사에서 직원 내보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가 경기가 안 좋은데 직원을 안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망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자몽님. 너무 뻔한 질문인데 회사가 어려워. 적자가 나는데 직원 안고 있는 게 더 문제 있어. 그러면 회사가 다 망합니다. 권고사직 왜 시킨지 아십니까? 회사를 살려고 권고사 시키는 겁니다. 왜냐? 회사라는 게 보면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그 직원들이 다 자기 몫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쓸모없는 부서가 있어요. 그럼 그 부서에 남아있는 직원들 내보내야죠. 내보내서 인건비라도 덜 나가게 해서 어떻게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살리고 버릴 건 버려야죠.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 회사 실적이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보면 회사를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살리는 데가 있어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그냥 뭐 폐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릴 거 살리고 버릴 거 버리는데, 이제 그 남아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제 수익성이 안 난다거나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그런 부서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권고사직입니다. 너무 뻔한 말 아니에요, 자몽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회사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보내죠, 당연히. 내보내야죠. 그럼 다 안고 있어야 됩니까? 안고 있다가 적자가 누적돼서 이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회사 운영이 안 되면,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만약에 힘들어지면, 그럼 회사를 아예 접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몽님. 아마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 망하나 봅니다. 공장 다니는데 명절 때 떡값 20만원, 휴가비 20만원 주고 선물 세트 5만원가량 줬는데 내년부터 안 주겠다고 하고 해마다 시급 200원 정도 올랐는데 내년부터는 임금도 동일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반장급도 월급제 새우 450에서 500 받는데 지금 시급제로 만들어 일 더 시키고 월급 다운 시키려고 하네요. 진짜 굉장히 어렵다는 게 체감이 되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좀 말한 게 어폐가 있네요. 제가 바로 잡을게요. 경제 어렵다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면 여기 직원들 안 돌리죠. 자, 기업이 어려운 건 맞아. 어려운 거하고 망한 거는 많이 다르죠. 만약에 니 망했으면 여기서 일을 못 하겠죠. 이 만약에 지금 다니는 이제 회사가 망했으면 다음 달부터 출근 안 하겠죠. 손가락 빨겠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공장 다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보너스 못 주고 임금 동결한다. 이 어떻게 해서 망하는 거죠? 망한다기보다는 예전보다는 좀 회사가 수익성이 좀 낮으니까, 옛날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주던 복지를 좀 줄이겠다 이 말이잖아요. 회사 어려운 거 맞아요. 예전보다 돈을 벌기 힘드니까 수익성이 안 나니까 어려운 건 맞는데 망하는 건 아니죠. 정말 망했으면 좋겠어요? 페포 갈게요. 기업체 망하면요, 님부터 힘들어요. 님부터. 님도 공장에서 월급 받잖아요. 나 요즘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뭐 망하기 바라는 사람들 같아. 망하면
누가 힘든지 아세요?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 서민들이 대다수가 뭐 월급쟁이 아닙니까? 월급쟁이가 월급 안 보면 뭐 어떻게 살 겁니까? 뭐 땅이 떨어진 거 주워 먹을 겁니까? 아니 유통기한 지난 거 먹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보다 회사가 좀 경영이 힘들고 옛날만큼 이제 호황이 아니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출입권주의자 입장이죠. 그런데 본인도 못 나가잖아요. 봐봐요. 보너스 줄이고 이제 임금 동결한다. 그럼 예전보다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다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대크 적으면 그냥 아 그래 씨 여기 못 있겠다. 복지도 줄이는 와중에 여기 왜 있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뭐 임금 동결시키고 복지 줄여도 에이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일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못 하잖아요. 왜냐? 내가 여기 나가면 더 이상 일할 데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복지가 줄이고 임금 동결시켜도 내가 회사를 박차고 나갈 수 없어. 왜냐? 내 처지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좀 힘들어도 참고 다녀야겠죠. 예. 기업도 망했으면 지금 님 포함해서 그 공장 다니는 전 직원들이 다음 달부터 정말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예. 요즘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좀 망했으면 좋겠다. 뭐 대한민국 골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쓰지 마. 금방 본인이 힘든 거니까. 물론 올해 들어서 좀 회사 사정이 어렵고 매출이 떨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죠. 그래도 남을 수 있으면 남아야 되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죠. 아무튼 아마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아마 계속 힘들 겁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으시죠. 어떻게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 자리를 뭔가 이탈하잖아. 그러면 정말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